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스타트 모터, 시동 장치에 대해서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시동 모터가 없었을 때는 자동차에 기사가 있고 조수가 있어서 조수가 직접 엔진을 손으로 돌렸어요. 손을 돌리고 있으면 운전수가 이제 안에서 시동을 걸어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키를 넣게 되면 시동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동 모터라는 것이 스타트 모터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편히 앉아서 운전수 혼자서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동 장치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장치의 구비 조건. 시동 장치의 구비 조건은 첫째, 소형 경량일 것.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은 작고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이 작아야지 여러 개 부품을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경량이어야지 가벼운 것일수록 연비가 좋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들은 작고 가볍게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모터는 시동 토크가 클 것 이렇게 했는데 스타트 모터의 역할은 뭐죠? 엔진을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모터는 크랭크 축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것은 크랭크 축을 돌려주는 힘을 얘기하는데 시동 토크가 커야지만 엔진을 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시동 토크가 커야 되겠죠. 그리고 전원 용량이 적어도 될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엔진을 손으로 돌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돌려본 적이 있나요? 엔진을 손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돌릴 때 굉장히 많은 전류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작은 전류로도 스타트 모터를 충분히 돌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전원 용량이 적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방진 및 방수형일 것. 자동차는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진동과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진 및 방수형일 것. 그리고 기계적 충격에 견딜 것. 이런 것들이 시동 장치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스타트 모터가 어느 정도 회전하게 되면 엔진이 시동에 걸리게 될까요? 투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에서 200 RPM. RPM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RPM은 Revolution per Minute. 그래서 분당 회전수를 얘기합니다. 분당 회전수. 투사이클 엔진은 150에서 200 RPM. 그러면 1분이 몇 초죠? 1분이 60초. 그러면 200을 60으로 나누게 되면 보통 1초에 한 3바퀴에서 4바퀴 정도 돌게 되면 투사이클 엔진이 시동에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보통 우리 자동차에 사용되는 4사이클 엔진은 100 RPM 이상이면 시동에 걸립니다. 그러면 분당 100바퀴 도는 거니까 1초에 한 2바퀴 정도 돌게 되면 시동에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는 차를 밀어서 시동을 걸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붙기만 하면 시동에 걸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100 RPM 정도만 돼도 시동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서 시동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동 모터의 작동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터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법칙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우리 플레밍의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는데 모터를 설명할 때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사용합니다.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모든 모터들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펴보면 자,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있는데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도체 힘의 방향을 운동의 방향, 힘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즉 자기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이것은 전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도체가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에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힘을 받게 되는데, 자, 이때 자기장은 어떻게 흐르죠? N극에서 S극으로 흐르죠. 그죠?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흐르기 때문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향해 보세요. 그리고 이때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게 되면 그때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위. 그러니까 이 도체는
위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N극과 S극이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때 전선은 위로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전선을 이 정류자를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아놔서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일 쪽에 전선이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죠.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N극에서 S극으로 가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N극에서 S극으로. 그 다음에 전선은 전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은 힘을 어떻게 받죠? 이쪽은 위로 받죠. 힘을 위로. 위로 받아요. 그리고 이쪽에 나오는 선을 볼까요? 전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힘은 어디로 받나요? 엄지손가락의 방향. 힘은 밑으로 받죠. 이쪽의 코일은 힘을 위로 받고 이쪽의 코일은 힘을 아래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일은 이렇게 돌게 됩니다. 왼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장이 있는데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이 코일은 이렇게 뱅뱅 돌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가 회전하게 되는 거죠. 실제 전동기에서는 이런 모터 코일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게 촘촘히 방사선 방향으로 감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일이 하나만 있을 때도 힘을 받아 돌게 되는데 이게 여러 코일이 많다 보면 더 힘을 많이 받아서 모터는 더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터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자동차 시동 장치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보면 축전지, 기동 전동기, 모터, 점화 스위치, 이니비터 스위치, 이그니션 록 스위치, 배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전지에서 전기가 이렇게 굵은 선으로 자동차 M단자로 연결되고 있고요. 점화 스위치를 통해서 배터리 전기가 이니비터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동 변속기에서 기아를 변속할 때 P, R, N, D 뭐 이렇게 변속되는 그 신호를 ECM에 전달해주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동 걸 때는 P나 N일 때만 시동이 걸리게 되죠. 이니비터 스위치에서 P나 N으로 접수된 신호가 ECM에 들어가게 되면 ECM에서 전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전기가 ST 신호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굵은 선에 전기가 모터로 들어가서 모터가 기동 전동기가 웽하고 돌아가는 거죠. 여기 이그니션 록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수동 변속기에서 우리가 클러치를 밟을 때에만 시동이 걸리게끔 되어 있죠. 그것을 바로 이그니션 록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니비터 스위치나 이그니션 록 스위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동차가 급발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P나 N 또는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만 시동이 걸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구성 부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 축전지, 배터리를 얘기하는데요. 자동차의 배터리는 시동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 공급원입니다. 원래 배터리 역할은 우리가 전기를 다 공급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필요한 전기는 어디서 받냐면 발전기로부터 받게 돼요. 시동이 걸리게 되면 발전기가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발전기로부터 충분한 전원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발전기로부터 나오는 전원이 부족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축전지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쓰죠. 그렇지만 원래 축전지의 가장 큰 목적은 시동 모터를 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축전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 스위치. 점화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키를 얘기하는 거죠. 키. 우리 시동 키. 점화 스위치는 시동 전동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 우리가 보면 여기 록, ACC, ON, 스타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행할 때는 ON에다 놓고 하고 ACC는 뭐죠? 액세서리, 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작동시킬 때 되는 거고 ST에 놓게 되면 이제 스타트, 시동 걸 때 쓰는데 점화 스위치를 스타트에 위치시키면 축전지의 전원이 시동 전동기의 마그네틱 스위치에 전달되어서 전기 모터를 회전하게 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버튼식 점화 스위치도 있죠.
자, 이니비터 스위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니비터 스위치. 자동 변속기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운전자가 변속 기어를 넣으면 위치를 인식해서 컴퓨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안전상의 문제로 P 레인지나 N 레인지에서만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급발진을 막기 위한 것이죠. 기동전동기. 기동전동기는 스타트 모터, 또 시동 모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동전동기는 정지에 있는 엔진의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는 전기 모터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시동 모터는 직류 직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시동 모터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플라이휠에 있는 링기어를 돌려줘서 링기어가 크랭크 축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동 모터는 강력한 힘으로 엔진을 돌려줍니다. 시동 장치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동 장치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배터리, 점화 장치, 그리고 여기 보면 시동 모터의 위에는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고 밑에는 모터 부분이 있는데, 이 마그네틱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틱 스위치 안에는 이제 플런저라는 게 있어서 플런저를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하고, 또 여기 있는 그 플런저가 뒤로 움직이면서 B와 M 단자를 붙여줘서 전기를 모터 쪽에 공급할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자, 전기를 배터리에서 점화 스위치를 ST에 놓게 되면 전기가 ST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코일에 의해서 이 플런저가 자화가 돼서 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면 여기는 쉬프트 레버가 이쪽으로 당기니까 여기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제껴지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밀면서 이쪽에 있는 피니언 기어를 앞으로 밀어줘서 플라이휠에 있는 링 기어와 결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게 뒤로 가면서 이 B 단자와 M 단자를 여기 이제 붙여주게 되면 전기가 B와 M을 통해서 모터 쪽으로 전기가 들어가게 되죠. 모터가 웽하니 돌아가면서 이 피니언 기어가 링 기어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피니언 기어는 굉장히 작죠, 그죠? 이 플라이휠의 링 기어는 굉장히 크고, 보통 기어 인수가 한 15에서 16대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 엔진이 천천히 돌기 때문에 이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휠을 돌려주게 되죠. 근데 시동이 걸리게 되면 엔진이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게 되면 보통 800rpm, 1000rpm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기어 B가 한 15에서 16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한 800rpm만 되더라도 이 모터는 한 10,000rpm 이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터 안에는 철심과 코일, 여러 가지 이제 그 쇠 뭉치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돌게 되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이 모터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오버러닝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스타트 모터,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휠의 링 기어를 돌리는 방향으로 돌릴 때는 힘을 받지만, 플라이휠이 스타트 모터 돌릴 때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걸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오버러닝 클러치가 공전을 시키는 거예요. 모터에 그 전달된 힘을, 이 회전력을 모터 쪽으로 전달하지 않고 헛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힘을 받고 반대쪽은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헛돌게 만드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버러닝 클러치입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마그네틱 스위치, 아까 얘기했던 그 플런저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여기 쉬프트 레버에 의해서 얘를 그 피니언 기어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준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게 뒤로 붙으면서 전기가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안에 있는 철심, 그 철심과 코일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전기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자 또는 아마추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도는 거죠.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동 모터 분해 조립을 하면서 안에 있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자, 기동 전동기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개철, 정류자, 전기자.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됐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동 전동기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개철, 로터, 정류자, 전기자,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봤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동차의 그 시동 장치의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다 그랬고 플런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코일이 있는데 프린 코일, 홀드인 코일이 있고요. 프린 코일은 마그네틱 스위치 플런저를 잡아당기는 코일이고 홀드인 코일은 플런저를 잡고 있는 코일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여기 이제 브러쉬가 있고요. 브러쉬는 이 정류자 쪽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정류자는 이 안에 코일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아마추어 또는 전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우리가 그 코일을 볼 때 아까 그 플레밍 왼손 법칙 할 때 그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 계자 철심이에요. 계자 철심이고 그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자석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자 코일입니다. 계자 코일을 통해서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이 계자 철심이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자석이 있고 이 안에 전기자의 아마추어의 전기가 흘러가게 되면 아까 자기장의 안에서 전선의 힘을 받으면 돌아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추어가 전기자가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러닝 클러치, 피니언 기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답이 로터가 되겠죠. 우리 계자 철심, 개철이고 정류자, 전기자 이런 것들은 우리 스타트 모드 들어가는 것이고 로터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솔레노이드 스위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스위치, 우리가 마그네틱 스위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그네틱 스위치는 안에 구조가 플런저를 끌어당기는 프린 코일, 그리고 당겨진 플런저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홀딩 코일, 그리고 리턴 스프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에 위에 마그네틱 스위치만 별도로 띈 건데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플런저, 여기 안에 스프링이 있고요. 이 코일은 프린 코일과 홀딩 코일은 이 안에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겨져 있고 여기 이제 그 단자, 메인 단자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ST 단자고 여기 그 B 단자, M 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ST는 이제 스타트 키를 돌리게 되면 전기가 들어오는 단자이고 M 단자는 모터 쪽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단자이고 요 B 단자는 배터리 전원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자죠. 그래서 마그네틱 스위치에 보면 단자가 3개가 있어요. 3개. 나중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마그네틱 스위치, 솔레노이드 스위치의 그 주요 역할은 점화 스위치의 신호에 따라 피니언 기어를 플라이휠의 링 기어에 연결해주고 동시에 모터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ST에 놓게 되면 그 플런저가 당겨지면서 그 시프트 레버가 움직여 가지고 피니언 기어를 링 기어에 연결시켜 줍니다. 피니언 기어를 링 기어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스위치가 뒤로 붙으면서 이 B 단자에 있는 전기가 M 단자로 흐를 수 있도록 이게 뒤로 붙게 되면 이 컨택트에 의해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서 B 단자에 있는 전기가 M으로 모터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2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동 걸릴 때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따까닥 소리만 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이 마그네틱 스위치,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약할 때 주로 이제 그런 소리가 많이 나게 되죠. 자, 전기자, 우리가 아마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기자는 요크 어셈블리 내부의 위치에 있으며 주요 회전부인 전기자 코일, 브러쉬의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시동 전동기의 회전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정류자고 여기가 전기자. 정류자를 통해서 브러쉬에 의해서 정류자로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전기는 여기 코일 선이 보이죠? 이 선으로 이렇게 하나씩 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류자라고 하고 전기자 코어 이렇게 여기 그 철심 안에 코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브러쉬는 브러쉬 홀더에 끼워져 있으며 여기 이제 브러쉬예요.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어디다가 정류자로 접촉돼서 정류자에 붙어서 전기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 정류자를 통해서 안에 전기자 코일 쪽으로
전기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전기자 코일에 전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성분이 흑연 같은 거로 되어 있어서요. 계속 마모가 잘 되고 전기는 통하지만 굉장히 마모가 잘 되고 그래서 이 다 마모가 되게 되면 모터가 안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브러쉬를 교환하게 해주면 다시 재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동 전동기에서 정류자가 하는 역할은 교류를 직류로 정류한다. 전류를 양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 전류를 역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 자, 어떤 것이 답일까요? 답은 한번 볼까요? 자, 시동장치 여기 브러쉬에 의해서 정류자 쪽으로 전기가 공급되죠. 그래서 전기를 이 전기자 코일 쪽으로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브러쉬와 정류자의 역할입니다. 브러쉬에 전기를 주면 정류자는 코일에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류자가 하는 역할,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준다. 4번이 정답입니다. 요크 어셈블리는 전동기의 몸통, 이게 이제 요크예요. 요크 여기가 이제 안에 보면 그 철심이 있고 코일이 있어서 이 자석 역할을 하는 자석. 여기 보면 요새는 이걸 요크라고 하고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계자 철심 또는 뭐 여기 풀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계자 철심이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 있는 코일을 갖다가 여자 코일 또는 계자 코일 이렇게 합니다. 계자 코일. 그래서 계자 철심과 계자 코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기장을 만드는 몸통이에요. 그걸 또 우리 요크라고 얘기하고 요새는 그 계자 철심과 계자 코일을 쓰지 않고 이렇게 영구 자석을 사용해서 자기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은 계자 코일의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자석 자장을 만들어서 전기자를 회전 운동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영구 자석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칭은 요크 어셈블리입니다. 자, 오버러닝 클러치. 오버러닝 클러치는 이 오버러닝 클러치죠. 이게 피니언 기어. 오버러닝 클러치는 시동 이후에 시동 전동기의 정류자나 전기자 코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의 회전력이 전동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휠의 링기어를 돌려주게 되죠. 그때는 힘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엔진이 시동에 걸리게 되면 엔진의 링기어가 피니언 기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게 돼요. 그때는 이 오버러닝 클러치가 그 공회전할 수 있도록 이 피니언 기어가 공회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력을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니언 기어의 역으로 걸리는 회전력이 전기자로 전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버러닝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 기동 전동기 중 오버러닝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 오버러닝 클러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있네요. 어떤 걸까요? 자, 한번 골라볼래요? 밴디스식, 피니언 섭동식, 프림 방식, 전기자 섭동식. 자, 밴디스식은 피니언의 회전 관성을 이용하므로 오버러닝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밴디스식은 힘을 링기어가 피니언 기어를 돌게 되면 그 회전력에 의해서 피니언 기어 뒤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관성을 이용해서 오버러닝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시동장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분해를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제 시동부터 분해를 할 텐데 분해해서 보게 되면 여기 위에 마그네틱 스위치 중요한 거 한번 보게 되면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고요. 시프트 포크, 시프트 레버를 하는데 피니언 기어를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피니언 기어가 있고 오버러닝 클러치, 이게 전기자, 여기는 정류자가 있고 여기 이제 브러쉬를 잡아주는 브러쉬 홀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요크 자기장, 전기자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크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요크 등이 있습니다. 자, 마그네틱 스위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동 모터로 흐르는 대전류를 단속하는 스위치 역할, 그리고 피니언 기어와 링기어를 맞물리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치 역할과 피니언 기어와 링기어를 맞물리게 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제 코일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풀인 코일과 홀딩 코일이 있는데, 우리가 ST를 놓게 되면, 점화 스위치를 ST에 놓게 되면 S 단자를 통해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M 단자로 흘러가고, 또 하나의 전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서 접지로 되네요. 자, 접지로 흘러가는 코일이 홀딩 이렇게 잡고 있는 코일이고, 풀이는 잡아당기는 코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12V가 되죠. 배터리 전압이 12V니까 여기는 처음에 0V.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 흘러가요?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서 M 단자를 흘러가죠. 흘러가면 이 풀인 코일은 잡아당기는 코일이기 때문에 이 플런저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기게 되면 이 B 단자와 M 단자 붙게 되겠죠. 그렇죠? 잡아당기게 되면, 자, B 단자에는 몇 볼트가 걸려 있나요? 12V. 여기도 12V.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흘러요? 이 컨택트를 통해서 전기 흘러서 M 단자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모터 쪽으로 전기 공급되는 거죠. 이 ST로 들어가는 그 전선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작은 전류만 흐르게 되는데, B 단자에는 굉장히 선이 굵죠. 그래서 큰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터를 왱하게 세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ST에 있는 흐르는 전류만 가지고 모터를 돌려주지 못하는데, B 단자를 통해서 들어갈 때만 큰 전류가 들어가서 모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아까는 처음에 M 단자가 0V였는데 B 단자를 통해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12V가 되잖아. 그럼 여기도 12V, 여기도 12V.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가 이 풀인 코일을 통해서 M 단자로 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자, 여기도 12V, 여기도 12V. 그러면 뭐야?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전위차가 발생해야지만 전기가 흐르게 되죠. 근데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풀인 코일로 전기가 흘러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플런저를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다시 이 플런저는 뒤로 물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홀딩 코일 있죠. 홀딩 코일. 홀딩 코일은 이쪽으로 해서 접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런저를 한번 당긴 상태에서 이 풀인 코일이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못하고 힘이 없어졌지만, 이 홀딩 코일이 플런저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택터가 계속 B와 M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홀딩 코일입니다. 홀딩 코일이 당겨지게 되면 이 B 단자를 통해서 M 단자로 계속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또 어떻게 돼? 이걸 잡아당기니까 시프트 레버가 이렇게 제껴지죠. 제껴지니까 피니언기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전체 시스템을 보여주는데, 배터리 시동 장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전기가 시동 스위치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 들어가요. ST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이쪽 코일이 풀인 코일은 이렇게 M 단자로 연결되어 있다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홀딩 코일,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 플런저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가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 플런저가 오른쪽으로 탁 붙어요. 붙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 밀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 들어가면 이게 플런저가 오른쪽 딱 붙었고요. 붙게 되면 배터리는 큰 전기가 이렇게 B 단자를 통해서 M 단자로 해서 모터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시프트 레버는 이렇게 제껴지니까 피니언기어가 앞으로 나가서 링기어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들어가면서 모터가 왱하게 돌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시동 모터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전기자 코일, 아마추어라고 되겠는데,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 직렬로 연결하는 방식, 직병렬로 연결하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 그걸 갖다 우리가 분권형, 이렇게 분권형,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요, 분권형의 특징은 회전 속도가 일정합니다. 스타트가 돌아가는 속도가 일정해요. 근데 회전력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죠. 시동 모터의 그 구비 조건 첫째 뭐죠? 시동 토크가 커야 돼요. 회전력이 커야 돼. 그죠? 그래서 분권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권형은 전기자 코일, 계자 코일이 직렬. 여기 보면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기동 회전력이 굉장히 큽니다. 회전 속도의 변화가 커요. 즉 뭐냐면 처음에는 천천히 돌다가 모터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 빨빨 도는 거죠. 그리고 복권형은 이렇게 계작 코일과 전기적 코일이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회전 속도도 일정하고 회전 속도도 커요. 그러니까 아주 좋죠, 그죠? 근데 구조가 복잡해요. 구조가 복잡하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비싸지죠.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직권형을 많이 씁니다. 직권형.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전기는 직류전기죠. 직류.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쓰는 모터를 직류, 직권형 이렇게 합니다. 직류, 직권형. 이거 회전 속도 스타트 모터는 오랫동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 속도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동 회전력이 큰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직류, 직권형 모터를 씁니다. 자, 기동 회전력이 커서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동 전동기.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어떤 게 정답이라고요? 직권식, 분권식, 복권식, 교류 전동기. 자, 1번 답은 1번 직권식 전동기가 되겠죠. 그죠? 자, 시동 모터의 브레이크 장치. 시동 모터의 브레이크 장치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스타트 모터 시동을 걸 때 시동을 걸다가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키를 껐다가 바로 또 시동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동 키를 돌리게 되면 시동 모터가 왱하게 돌겠죠. 그러다 끈다고 모터 바로 탁 쓸까요? 쓰지 않잖아요. 관성이 있으니까. 관성이 있으니까 모터는 계속 돌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키를 또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니언기가 막 돌고 있는 상태에서 링기어와 부닥치게 되면 링기어가 이가 다 부러질 거예요. 그래서 키를 돌렸다가 바로 끄게 되면 이 스타트 모터를 탁 잡아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브레이크 장치죠. 브레이크 장치. 어떤 것들이 있냐? 스프링식 브레이크 장치가 있고 클러치식 브레이크 또는 원심식 브레이크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스프링식 브레이크 뭐냐면 우리가 이제 키를 어프하게 되면 그 피니언기가 뒤로 가면서 그 플런저가 모터가 뒤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 스러스트 워셔가 있어서 워셔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이 브레이크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이 워셔에 의해서 이제 이 스프링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 모터가 쓰는 타입입니다. 그런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클러치식 브레이크. 자, 이게 피니언기어가 뒤로 밀리게 되면 여기 이제 클러치판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 이제 판에 접촉이 돼서 그 저항으로 모터가 쓰게 되는 그런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원심식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여기 슈가 있고 스프링이 있죠. 이 회전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 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늘어나겠죠. 원심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마찰력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그 표면에 커버에 붙어서 마찰력에 의해서 모터가 쓰게 됩니다. 이런 타입으로 해서 우리가 스타트 모터를 시동 걸었다가 끄게 되면 스타트 모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시동 모터의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동 장치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분해 조립을 통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되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